한국교회봉사단이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교회 사회복지 형태가 공공신학에 근거한 지역 섬김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드컵 열기로 전 세계가 축구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태국의 할렐루야 축구센터는 1년 내내 축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국가에서 첫 기독 프로축구팀을 만드는 등 축구 선교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가 2018 제주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3만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 선교 110주년과 CCC 창립 60주년,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해 8일간 제주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문제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누구도 쉽게 단정지어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난민의 처지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과 굳이 환대에 대해 말한 철학자 데리다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제주 현장에서는 이미 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활발하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그 평가는 실제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운영과 성도의 신앙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 복지사역 형태를 공공선, 공공신학에 근거한 지역 섬김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마련한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에서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이준우 회장은 한국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지만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교회 운영과 목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지 사역을 공공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이 지역사회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복지 친화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 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포럼에서는 또 복지의 대상자들에게만 예배와 찬양 등 무리한 종교성을 강요해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선 무장돼야 할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한국교회 사회복지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실무자 내지 사역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신천 사무총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인식 변화를 줘야 한다며 지역교회간이나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간 수행하는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사회복지 사역은 정체된 한국교회의 성장을 다시 가능하게 할 한국교회의 미래라며 교회의 실천 영역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위원회가 지난 22일 치유하는 교회에서 제2회 한국장로교 여성대회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장총 최영남 전 대표 회장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함께 부르신 사람들과 협력해 일해야 한다며 사람은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희생과 섬김을 통한 하나됨으로 서로를 일으켜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의 표어를 따라 모성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한 반 전 총장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가 비핵화를 위한 중간 역할을 맡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중개 입장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의 철도를 놓는 사업 등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독소 조항을 가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인권변호사, 이상현 교수 등도 정부는 법제화의 근거로 국제기구의 권고를 들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서구의 실패를 따라가고자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회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가 필리핀에 억울하게 구속된 한국인 백영모 선교사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를 지난 22일 경찰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기성 측은 이번 일은 부패한 필리핀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붙잡아 석방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셋업 사건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현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백 선교사를 석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하누리 복음 선교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기가 발견돼 백 선교사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내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백 선교사 측은 선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또 경찰이 출석 명령서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성교단을 중심으로 꾸려진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만 태국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월드컵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축구센터 오피란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센터 사역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축구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할렐루야 선교센터는 관광지로 유명한 파타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로 오기 전에 축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센터와 축구장, 소년산들 축구장 3면을 보유하고 그곳에서 함께 뛰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 기독교인인 선수로 구성된 축구팀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선교사님? 네, 태국은 불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태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서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 매체를 통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라는 목적으로 할렐루야 팀을 창단해서 현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지에서 축구를 통한 선교는 물론 한국의 단교 선교팀 방문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선교사님? 네, 이곳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단계팀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이곳에 있는 학생들과 교제 후 서로 한 일주일간 함께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서로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를 합니다. 네, 축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개신교 대학생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익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26일부터 8일간 제주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CCC가 올해 창립 6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CCC가 60주년이 된 거는 이제 김준건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풀러 신학교에서 네. 공부를 하실 때 거기서 국제 CCC 창립자 되시는 닥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또 한국의 미래를 젊은이를 키워야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셔서 시작한 게 벌써 60주년이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대학생들 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대규모의 행사가 제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번 대회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번 대회는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제주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들이 저를 3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마다 제주의 선교를 110주년을 맞는데 그 11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고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교회가 하나가 되는 예. 그런 연합적인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혹시 CCC가 여름 수련회를 제주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네. 사실 그게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굉장히 사실 표현이 그렇죠. 판이 커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대학생들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사역을 심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을 맺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예. 규모도 굉장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한다면서요? 해외에서 한 27개국에서 예. 한 850명이 더해지고 한국 학생들 한 만여 명, 그다음에 제주 교인들 15,000에서 17,000. 그래서 거의 한 3만 명 가까운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인데요. 특별히 제주 선교 110주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는 한국 선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제주도에서 이런 큰 선교대회가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복음화율로 따져본다면 한 9.9%라고 그 제주 내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상당수 부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유입 인구들이 늘면서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이지 원래 제주에 사는 분들은 1.5에서 2% 그래서 일본보다 약간 높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좀 심각한 곳입니다. 복음화율을 따져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단순히 선교 110주년이다. 우리 CC가 60주년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 CC가 생각했던 학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에서 민족 복음화의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에 네. 우리 제주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쏟아붓자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제주 지역의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진행하는 행사라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별히 프로그램도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여름 수련회 했던 그 많은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네. 뭐냐면 여름 수련회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저녁 집회 설교를 다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CC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그걸 오픈을 해가지고 제주교회와 함께 할 수 있고 제주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네. 그러면서 저녁 집회도 우리가 전체가 모이는 건 저녁 집회 때만 모이고 거기서도 한 50% 정도를 외부 제주에 한 분하고 또 우리 이 내륙 쪽에서는 아주 좋은 분 한 분을 또 모셔가지고 네. 같이 설교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원래 제주의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불신과 함께 네.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섬김을 하자. 그래서 그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지금 이 여름 수련회 기간 두 날을 잡아서 오후에는 돌아가면서 제주 비치가 전체를 갖다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집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기 제주는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집안에 남아있는 어른들의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발톱, 손톱, 네. 장식도 해드리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린 사고를 가지고 섬김을 갖고 있는가 그런 좋은 인상을 삼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3차에 걸쳐서 네. 선교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미션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대회가 제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CCC 안에서도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한국 CC가 세계 CC 지금 193개국의 CC가 있는데요. 예. 한국 CC가 그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은 원래 밀브라이트 박사님이 CCC를 창설하셨을 때 표어가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만 그래서 학원과 세계라고 하는 두 축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민족 보고마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C가 6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철학을 우리가 실천하자. 그다음에 제주가 110주년의 선교를 기념하면서 또 제주교회가 뭉치고 함께 우리가 제주복음화에 앞장서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상처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배지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유배를 당했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주는 버려진 땅이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내륙 쪽에서 대륙 쪽에서는 부흥이 있었을 때 제주는 전혀 부흥의 효과를 못 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섬김을 통하여서 제주에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남은 그 선교지로서의 마지막 지역, 그 제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총력을 다해서 투자해보자. 네. 그게 바로 그런 의지로 그러다 보니까 남다르게 우리 CC는 또 우리의 전체의 흐름과 정신과 또 철학과 비전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아주 굉장히 아주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주제를 바꿔서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환경, 또 그다음에 물밑 비는 세속화의 환경 속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와 이 땅의 복음을 이뤄야 될 터인데 특별히 CC는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새롭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역의 변화의 필요성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사역의 변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거고요. 네. 지금 CCC 와서 10년 전에 CC에 왔던 분 또 심지어 선교사로 나갔던 간사님들이 선교사가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한국 CC의 그 사역의 모드와 사역의 도구들, 네. 그다음에 사역의 방법들, 어떤 미디어를 쓰고 있는가, 전도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등등을 보면서 단순한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세한 내용 속의 변화 때문에 깜짝 놀라긴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해마다 매번 저희의 각오는 지금 이 변화하는 시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은 그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수의 약점은 뭐냐면은 바로 열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고의 오픈리스라고 하는 열린 사고와 그다음에 오더라고 하는 이 질서를 갖다 어떻게 두 개를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다 오픈리스에 초점이 많거든요. 네. 열린 사고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잘 유지할 것이냐.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조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서 헌신할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디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방향이 없다면은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에서는 누구도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누구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라고 해서 다 던져버렸거든요. 네. 너무나 조그마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수단이었던 것이 목적화되어 있죠. 예를 들면 바로 그게 돈입니다. 네.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느냐.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왜 비혼하냐? 왜 결혼하지 않겠느냐? 돈입니다. 왜 뭘 하느냐? 돈입니다. 그게 과연 궁극적으로 갔을 때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답을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목적과 수단을 갖다가 혼돈했을 때는 나중에 갔을 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후회하게 된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목적이라고 하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어지고 또 바라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청년들한테 청년이 필요하고 단순히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인생의 적절한 메시지와 그런 접근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그들을 향한 접근 방법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김종근 목사님 말씀 생각되는데요. 이번 제주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선교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제주 선교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때이른 폭염으로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부터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니 더위가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폭염 속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